예, CBS 라디오 한판 승부 함께하고 계시죠. 공군에서 엽기적인 성추행 사건이 또 발생했다는 소식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곳이 고 이해람 중사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공군 15비행단이어서 또 충격을 주고 있는데, 이 성추행 사건 자체도 엽기적이지만 피해자가 오히려 또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다 해서 더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사건을 폭로한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의 김숙경 소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소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숙경입니다. 예. 자, 지난 2일이죠. 예, 공군 부대에서 발생한 이 성추행 사건을 설명하는 기자회견도 하셨는데, 사건을 좀 간단히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상관인 가해자가 성희롱과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한 사건입니다. 한 사건이고, 이건 공군 15비행단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예. 예. 그렇군요. 근데 내용을 보면 그 격리자 숙소의 피해자의 그 피해자를 강제로 앉게 하고 또 코로자 격리하사 뽀뽀를 하라고 시켰다라는 네, 내용이 맞습니다. 있습니다. 무슨 예. 내용입니까? 예. 그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사무실에 피해자 외에는 모두 다 코로나에 감염돼 있고, 그래서 잘못하면 너도 걸리지 않으면 모든 업무를 뒤집어 쓸 수 있으니 격리하사 코로나 걸려야 된다, 걸리게 하자라고 하면서 격리하사 집에 억지로 끌고 가서 뽀뽀를 하라든지 마스크, 그 격리하사가 쓰던 마스크를 쓰라고 한다든지 그런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었고, 이제 이 사건이 발생하고 난 뒤에 피해자가 그 가해자의 성추행이나 성희롱이 이 도가 너무 지나친다 싶어서 신고를 했고요. 예. 신고를 하면 이제 그 참고인 진술이 이루어지잖아요. 참고인 진술을 하는 가운데 이 격리하사가 자기 그 얘기가 나왔고, 예. 이제 이 사건을 인지해서 그러면 처벌을 원하느냐라고 했고, 격리하사는 그러면 처벌을 원한다라고 해서 되면서 이 사건이 처음에는 성추행과 피해자에 대해서 성추행과 그리고 근무 기피 목적 상해 주거 침입 3건으로 수사가 이루어졌고요. 예. 이루어졌는데 그 가운데 이제 성추행 혐의는 없는 게 확인이 돼서 나머지 2건 근무 기피 목적 상해와 주거 침입으로 지금 피의자 신문으로 돼서 지금 군 검찰 조사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성추행이 없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지금 말씀은 여성이 남성과 뭐 이렇게 뽀뽀를 하라고 강제로 시킨 과정에서 여성이 오히려 가해자라고 지금 검찰이 지목하고 그게 수사를 한 왜 거죠. 그랬냐면 예. 가해자가 그 격리하사 눈에 마스크를 쓰게 하고요. 예. 쓰게 하고 그 격리하사 혀에 피해자 보고 손가락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침이 묻으면 그걸 하려고. 예. 그래서 피해자가 그걸 거부했어요. 근데 예. 격리하사는 마스크를 낀 상태였기 때문에 예. 피해자가 한 줄 알았고, 그 2번을 손을 넣은 것은 가해자였거든요. 예. 그래서 가해자의 경우에는 주거 침입과 그리고 성추행으로 군인 등 강제 추행으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건이 제가 듣기엔 말이 안 되는 게 40대 준위가 남성이고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이제 20대 하사라고 하면 말 그대로 이제 사회 초년병인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야, 너 나 따라와서 일로 와. 그래서 다른 그 격리됐던 하사 방에 들어간 건데 이 행위로 이 여자 하사를 지금 가택 침입으로 기소를 한 거 아닙니까? 피의자라고. 근무 기피 목적 상해라고 해서, 왜냐하면 그 후에 이게 사건이 이것이 원인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피해자가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한 3일 후에 확진이 됐기 때문에 근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상해를 입었다. 일부러 코로나 걸렸다. 그것도 그 준이가 그렇죠. 억지로 끌고 가서 그 집에 맞습니다. 들어왔던 것인데 예. 이 피해자가 돼야 될 여성을 군 경찰에서 당신 일부러 그 집에 침입했고 그다음에 네 일부러 코로나에 걸린 거니까 너도 범죄자다로 몰아간 상태로 이해하면 맞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초기에는 성추행 피해자였는데 네네. 나중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피의자로 지금 뒤바뀌게 된 거네요. 성추행 사건도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행되고 예.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 군 검찰 이게 도대체 누굽니까? 이게 제정신 가진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피해자의 성추행 사건을 기소한 검사하고 예. 이 피의자 사건을 조사한 검사가 똑같은 동일인이거든요. 물론 이제 비행단 제가 안에 있으니까. 비행단 안 했고 제가 그 실명은 알지만 여기 공개는 못하겠지만 어떻게 예. 동일인입니다. 예. 그렇다라면 성추행 사건에서 가해자와의 그런 뭐 권력 관계나 맥락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건데, 그럼에도 예. 불구하고 이 피해자에게 피의자 신문으로
한다는 건 저희도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이상한 저 이상한데요? 사람이에요. 이거 아니 진짜 근데 어떻게 어떻게 상식적으로 그런 이게 상식적이지 가능하죠? 못한 사람이 군에서 군 검사를 하고 있지?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했고 그거를 이제 일종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예, 넘긴 맞습니다. 거고 송치를 검사도 그렇게 해서 이제 피의자를 삼았고 지금 이제 죄를 묻고 있다 중간에 지금 폭로를 해서 맞습니다. 예, 예. 검사들이 지금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 상황이겠죠. 검사들이 당황했으면 좋겠습니다. 당황했으면 좋겠고 아니 근데 어쨌든 경찰이 뭐 그렇게 보냈다 하더라도 지가 딱 보면 법적으로 보면은 너무나 뻔한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그게 말이 돼야지. 근데 군 검찰이나 군 경찰을 제가 욕되게 할 생각은 없지만 네가 왜 부대에서 성추행 건을 고발해서 시끄럽게 만드느냐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면 네. 도대체 이 가택 침입이라는 게 어떻게 성립하는지 저는 지금도 그 기사를 읽으면서 전혀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준이가 그렇죠. 끌고 간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걸 가택 침입이라고 지금 피의자로 검사가 예, 삼아 놓는다는 맞습니다. 자체가 그렇죠. 예. 왜냐하면 피해자를 설득하기 같이 가기 위해 설득하기 한 39분 정도 통화를 했고요. 그거는 예. 이제 군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겁니다. 네. 39분 동안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후에 또 4분 동안 또 통화를 했어요. 예. 했고 그 가해자가 피해자를 격리학사가 있는 격리 숙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예. 도보로 3분 거리를 픽업을 해서 가거든요. 음. 예, 충분히 걸어갈 수도 있는데 피해자가 자꾸 싫습니다. 전 안 하겠습니다고 하니까 예. 이런 정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그 물론 이제 처분은 안 내렸습니다. 군검찰 쪽에서 처분은 없었지만 네.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겁박을 하거나 너 계획적으로 들어간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얘기를 하거나 한 걸 보면 상당히 좀 의심스럽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피해 얘기하신 진술- 것처럼 예, 예. 혹시 그 피해자가 이런 문제로 떠드니까 이것들을 그게 떠들어서 불편했는데 마침 이 사건이 있으니까 역으로 보복을 하려는 거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러니까 요즘 시간 그런 생각까지 순으로 시간 듭니다. 순으로 예. 정리하면 그 A 하사라는 여자 하사가 있었는데 네. 이제 처음에는 또 어떤 이 시부비 안에서 성추행 관련 사건을 조사를 받았던 것이고 이 고발을 해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조사받는 과정에서 이 15비 검찰 안에서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A 하사라는 분이 어떤 또 다른 그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는 그 또 뭐 하사관 집에 가서 불법 침입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불법 침입함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오히려 이제 피해자를 압박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시간적 흐름으로 보면 이제 물론 그게 군사 경찰에서부터 벌써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겁니다. 군사 경찰이라는 건 이제 피의자. 헌법 헌병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구헌병을 말합니다. 예. 헌병에서 그러니까 성추행도 있었다라는 게 헌병에서도 성추행 혐의는 빠졌고요. 빠졌고. 예, 빠졌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예. 주거 침입하고 근무 기피 목적 상해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됐고 예. 그것을 군 검사도 같이 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에게 대하는 그 수사 과정에서의 그런 예. 행태들을 보면 네, 그렇습니다. 피해자는 어떤 상태입니까? 피해자는 현재 뭐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고요. 청원 휴가로 계속 떠돌고 있고 더 자세한 내용은 피해자가 특정될 수 있어서 그 이상은 저희가 말씀드리기 좀 힘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군인권센터에서 공개한 메모를 보면 군이 자신을 죽으라고 등을 떠밀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어떤 상황까지 있었길래 이제 피해자가 이런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심경은 군 검찰 조사를 받고 나와서 피해자가 심경을 기록을 한 거고요. 예. 그건 뭐냐면 이 피해자의 경우에도 이중사가 2차 가해로 고통을 받는 모습을 봐왔단 말입니다. 같은 부대이기 때문에 예. 봐왔고 고이람 중사가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본인도 어떻게 그렇게 죽음까지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막상 당하고 보니까 군이 나를 죽으라고 등을 떠미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애초에 이 A 중사가 그러니까 A 하사가 문제 삼았던 성추행 관련해서는 군 검찰이 문제 없다라고 판단하는 겁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초기에 문제가 됐던 사건. 초기에 문제가 됐던 사건은 지금 기소가 돼서 기소가 돼서 지금 현재 2개로 기소가 됐습니다. 군인 등 강제추행과 보복 협박해서 그 2개로 지금 기소가 돼서 1심 진행 중이고요. 1회 공판을 마쳤습니다. 그러면 초기에 그 성추행 사건은 살아 있는 거네요, 지금. 지금 살아 있고요. 아까 전에 말씀하신 성추행 건은 여자 하사가 그 감염된 남자 하사의 입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는 혐의로 기소를 하려고 그러다가 그것에 대해서 무혐의가 났다는 말씀이고
애시당초 원래 사건이 그 준이라는 예, 자가 맞습니다. 예, 예. 이 하사를 성추행한 건과 그다음에 성추행한 다음에 이걸 고발하니까 나 죽어버리겠다. 너 때문에 정말 죽고 싶다. 예, 치료해달라고 말했던 협박은 코로나 상황도 기소가 된 내가 것이고요. 만약에 하면 예. 코로나 상황도 내가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건 기소 의견은 특가법상에 성취됐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첫 번째 사건 성추행이 네. 있을 때는 관련 준이 등이 군 장기본부 연장에 힘을 써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협박도 있었다면서요. 네네, 그 그렇습니다.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아, 예. 그 피해자는 이제 초년생이고요. 예. 초급 하사입니다. 가장 그렇죠. 간부 중에 낮은 예. 초급 간부고요. 초급 간부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장기 복무를 원할 경우에는 예. 인사평정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예. 하기 때문에 가해자인 준이가 네가 장기가 되고 싶으면 내 말을 잘 따라라라고 장기 복무자. 예, 그렇죠. 네. 얘기를 한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예, 피해자들 특히 초급 뭐 진급을 하사들. 앞두고 있거나 예. 이런 경우에는 음흠. 예, 그것을 이용했고 더구나 피해자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공군 항공과학고등학교라고 있습니다. 특히 예. 이제 부사관을 길러낸 학교가 있고 이 부분은 공군에서도 그래도 부사관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그 진급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상대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는데 하사관 피해자는 그렇지 안에서의 않았던 거죠. 어떤 사관학교 출신 것 같이 이제 예, 공군 그렇죠. 그 기술고등학교 졸업하면 이제 어떤 장기 복무가 자연스럽게 되는 그러한 근데 하사관 코스가 있고, 근데 됐습니다. 피해자는 그 일반 하사관 지원으로 하신 분이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시험 통해서 하사관 지원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네. 좀 더 진급이 어렵기 때문에 네. 보다 이제 그 가해자인 준이의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뭐 본인이 그 추행이나 아니면 성희롱을 거부를 하면 실질적으로 업무에서 배제를 시킨 경험이 여러 번 있었다고 해요. 예. 예, 업무를 아예 주지 않는 거죠. 말도 안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는 어쩔 수 없이 좀 참고 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참아왔던 그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게 그 있습니다. 준위는 이 여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언어적으로 폭력을 행사하고 뭐 고백 같지 않은 고백 이런 짓을 계속 그렇죠. 상시적으로 해오면서 또 네가 장기 복무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당근도 던졌다가 또 뭐 전화도 했다 지금 이런 상태였던 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못 견디고 신고를 하게 된 것이었고. 네네네. 예. 그렇군요. 자, 이렇게 이제 뭐랄까요. 이제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특히 공군 내에 특히 또 같은 비행단 내에 이제 네, 이 그렇죠. 고 이람 중사 사건이 벌어났으면 군생활 하신 분들 알겠지만 엄청 부대가 떠들썩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러한 재발 방지 노력도 있어야 될 텐데 또다시 이런 사건이 발생했고 또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 또다시 어떤 가혹행위 비슷하게 또한 이렇게 업무에 배제되기도 하고 오히려 또 피해자가 피의자로 되는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과정을 발생했단 말이죠. 이거 왜 이런 일이 발생한다고 보십니까, 소장님? 어쨌든 그 군이라는 것 자체가 폐쇄적인 조직이잖아요. 폐쇄적인 조직이고 더구나 계급 사회이고 예, 가장 낮은 계급의 그 하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없고요. 예, 거의 없고 더구나 이제 군이라는 것은 그 뭐 쉽게 얘기를 하자면 남성적인 그런 물리적 힘이 좀 숭상되던 과거의 그런 경험들을 역사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있고 특히 여군들이 좀 소수입니다. 소수기 때문에 약자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또 기본적인 권력 관계가 작동하는 그런 성폭력 사건에다가 또 성별 권력 관계까지 작동하니까 예, 여군이고 하사의 경우에는 가장 어려운 위치에 속해 있는 거죠. 이거는 뭐 공군뿐만 아니라 저희가 볼 육군도 때는 있고 해군도 예, 있죠. 그쵸. 예. 뭐 공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럼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결국은 뭐 민의 감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민의 감시를 해야 그렇죠. 된다. 예, 민의 감시를 할 수밖에 없고 통제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뭐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물이 고여 있다면 썩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군의 감시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는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그런 형국이거든요. 특히 예. 2차 가해 같은 경우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짜로 그냥 뭐 국방부에서 무슨 사건 터질 때마다 립 서비스 하듯이 뭐 하나 정책 조금 바뀌고 이렇게 한다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라는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면 사람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더라도 행동은 조심하겠죠. 아, 이 행동을 하면 내가 끝난다. 예, 끝나는구나. 군생활 끝난다. 그렇죠. 설령 속으로는 그 여군에 대해서 욕을 할지언정 인식을 못 바꾼다 하더라도 행동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같이 가야 되는데 가지 않고 있고요. 그 더구나 뭐 2차 가해 같은 경우도 현재는 지금 분리가 돼서 성폭력 사건은 민간으로 넘어갔지만 예. 2차 가해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러니까 성폭력 관련 법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나 이런 경우하고 연관이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군사 법원에 재판권이 있단 말이에요. 관할권이 있어서 네. 이 부분도 더 장기적으로 얘기하자면 평시 군사 법원을 해체를 해야죠. 아예 없애도록 하는 것이 장기적인 과제인 것 같습니다. 평시에는 군사법을 그렇죠. 해체하는 수준까지 예, 예. 가야 된다. 왜냐하면 전시의 경우에는 특별한 또 군사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네. 평시에는 군사법을 해체해야죠. 지금 사실 90% 이상은 다 무슨 음주운전이니 뭐 예, 성폭력 맞습니다. 이런 사건들이라서 굳이 군대에서 할 이유가 없는 그렇죠. 상태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민주당 이탄희 의원은 이제 군 법무관들이 장병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자신들을 보호하는데 군사법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는데 소장님도 어떤 맥락에서는 좀 아예 동의하시겠습니까? 저희도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군 사건 같은 경우도 지금 15비 사건 같은 경우도 물론 다른 각 군에도 비슷한 일들이 있지만 네. 지금 저희가 공론화를 하고 나서도 공군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격리하사가 지금 이 보도로 인해서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고 심적 부담이 되게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하면서 언론은 이것에 관련해서 또 피해 내용을 하면은 법적으로 조치를 하겠다라는 말을 의사를 전해왔다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결국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지원하는 저희 상담소를 겁박하는 것이고 과연 그 격리하사도 나이 어린 친구예요. 예. 그 하사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여타의 다른 각군에서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나지만 적어도 사건 좀 더 확인해보고 조사 중에 있고 사실관계 확인한 다음에 엄벌에 처하겠다. 우리는 뭐 그 법대로 하겠다 이렇게까지는 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이렇게 3번이나 반박을 했거든요. 그날 하루만 해도. 예.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법무실 자체도 좀 공군 자체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이게 스스로 자기네들 지키기 위한 것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중사 사건과 맞물려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뻔하장이네요. 아니 네, 지들이 그렇죠. 1차 가해, 2차 가해까지 다 해놓고서 그걸 보도하면은 그게 2차 가해다? 예. 말이 안 되는 그래서 소리예요. 결국은 격리하사고 피해자도 둘 다 피해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어떤 피해자는 선택적으로 또 지원을 하고 있고 격리하사의 경우에는 막 철통망어처럼 했더라고요. 저희가 예. 볼 때. 그렇게 하면서 피해자와 피해자를 피가해자처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둘 약자들 간의 싸움처럼 해서 공군은 뒤에서 숨어서 조종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일종의 갈라치기가 그렇죠. 될 수 있는. 갈라치기고 예. 방패 삼아서 뒤에서 조종하는 거죠. 야비한 거죠. 예, 군사법 시스템 굉장히 좀 뭐랄까 근본적인 개혁 또 처방이 좀 필요해 보이네요.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인권센터 부설 군성폭력상담소의 김숙경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